안녕하세요, 석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에티하드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마지막 방법 3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1탄, 2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을 하는 방법과 하나머니를 어떻게 적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체코 항공,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은 많은데 가성비 좋은 라인이 이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마지막 남은 체코 항공 비즈니스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노선은 안타깝게도 프라하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오늘은 체코 항공 비즈니스 타고 프라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를 넘어가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찬찬히 따라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에티하드 게스트라는 에티하드 마일리지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지난번 설명드렸던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전환하고 이런 방법들은 제가 동영상 링크를 상단에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어떻게 활용하냐, 그것도 이제 체코항공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펜드 마일즈에서 플라잉에 체코항공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살펴봤잖아요. 여기에 체코항공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는 링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요런 PDF 화면이 열려요.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는 한국에 있잖아요. 인천과 여기 보시면 프라하를 연결하는 요 맨 마지막 라인, 요거를 살펴볼 거예요. 제가 요거를 또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하로, 그러니까 인천과 프라하로 가는데 필요한 마일리지가 적혀 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는 12,805마일, 그리고 비즈니스는 25,610마일이 필요하고요. 왕복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25,610, 그리고 51,220마일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PDF 파일에 맨 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가 뭐냐면 편도로만 발권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어, 인천에서 프라하로 가는 티켓을 한 장 끊고, 그리고 프라하에서 인천을 오는 티켓을 따로따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세금이나 유류세가 조금 더, 뭐랄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어찌됐든 뭐 마일리지를 쓸 때는 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총 가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제가 한번 뒤에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제가 1탄, 2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1 에티하드 마일은 18 하나 머니에 해당되는 비율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또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머니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2탄에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일리지 곱하기 18원으로 하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인천 프라 기준으로 이코노미 이만큼 25,000 마일리지 기준으로 금액 환산했을 때 46만 980 하나머니가 필요하고, 비즈니스 5만 1222, 220 마일리지를 하나머니로 환산하면 92만 1960 하나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포인트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더 저렴하게 된다. 다만 지금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하나머니를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항공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면 사실 되게 행복하죠. 이코노미를 5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유럽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프라하를. 그리고 비즈니스도 100만 원. 사실 이코노미 끊는 가격에
프라하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유류할증료랑 세금이 좀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편도로 했을 때 약점이 생겨요. 그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 계산되나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인천 프라하 구간에서는 에티하드에서 발권을 해주는데, 이게 저 어디죠?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환율이거든요. 800 디르함인데 이거를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4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제가 여기에 공짜를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여기다 제가 공을 하나 더 추가하고 설명마저 드릴게요. 그리고 프라하에서 인천 가는 거는 23만 7,400 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결국은 총 약 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비즈니스니까 조금 더 많은 거고, 이코노미로 했을 때는 한 7만 원, 6, 7만 원 정도 각각 빠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12만 원, 14만 원 정도가 더 빠지게 되죠. 근데 어찌됐든 한 5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총 얼마가 되느냐, 비즈니스 기준으로 아까 환산드렸던 92만 1961원이 플러스 유류세 및 기타 세금 포함해서 50만 원, 약 50만 원이 추가가 됐을 때 총 142만 1960원, 140, 한 2만 원 정도가 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90만 원 가까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도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 게, 어찌됐든 마일리지 지금 요 가격 92만 1000, 요 하나머니가 워낙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카약으로 돌려서 노선을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지금 이코노미인데, 이코노미 체코항공이랑 대한항공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코노미가 일단 100만 원이 넘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싸서 125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비즈니스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40만 원 정도 더 싸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앞장에 요 장에서 이코노미 계산을 안 해드렸잖아요. 이코노미가 제가 한 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땐 그닥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마일리지가 적립도 안 되고, 그리고 가격 차이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코노미는 별도로 추천을 안 해드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확 와닿으실 텐데, 체코항공과 대한항공을 이용을 하셨을 때 비즈니스가 요 정도 가격, 한 300만 원대 정도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를, 아까 우리가 막 유류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서 이제 비싸요, 편도로 끊으니까 더 비싸요, 막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반값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한 1, 20만 원 편도로 끊었기 때문에 한 1, 20만 원 좀 더 손해를 보는 거지만, 그래도 그 손해를 감안해도 비즈니스를 반값에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와닿는 게 좀 틀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비교를 해 드렸고요. 근데 이 가격 역시 뭐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조금은 왔다 갔다 하니까 무조건 반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가는 날짜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142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가는 스케줄이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저렴한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체코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막 한글 설명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자재가 대한항공 기자재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 인천이랑 프라하 노선에 대해서 체코항공이
대한항공의 그 비행기를 대여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노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랑 뭐 기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기자재를 살펴봤더니 지금 프라 노선에 투입된 거는 이 기자재 이게 사실 180도 접히는 비즈니스 좌석이거든요. 이게 지금 적용이 돼 있고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비전도 대한항공이랑 동일한 AVOD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글 지원되는 컨텐츠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찌됐든 저희가 막 전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비용이 뭐 편도로 끊기 때문에 아쉽네요 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항공과 동일한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거의 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에 비즈니스를 한 40만, 아까 비교했을 때 이코노미보다 한 40만 원 비싸다고 했잖아요. 한 40만 원 더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한 반값에 이용을 해보고 싶다. 그것도 심지어 대한항공과 동일한 기자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 방법이 되게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마일리지 항공권, 그러니까 보너스 항공권이 동일하다시피 좌석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시기 이전에 에티하드에 연락을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비즈니스 좌석이 여유가 있는지 문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번거로움을 더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전달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에티하드 마일리지를 사실 이용하는 방법들이 과거에는 더 많았어요. 노선도 더 많았고. 근데 지금 뭐 앞에 설명드렸던 삼성 포인트 활용하는 그런 것도 확 줄어들고, 그리고 에티하드 마일리지 자체가 지금 조금 안 좋게 계속 개선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저희한테 흘렀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아시아나 항공과 그리고 체코 항공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탄, 2탄, 3탄 만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1탄 안 보신 분들은 1탄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혹은 체코 프라하에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